녹비용수와 성한찰나는 같은 작가의 작품이며 지혜로운 여성 명란과 소상이 주인공이란 점이 똑같다. 유명 중국 드라마 녹비용수의 작가 작품이다. 녹비용수는 중국 명나라 시대 여성들의 삶과 애환 한편으로는 음모와 복수를 드라마로 잘 풀어낸 작품이었다. 철저하게 현실에 바탕을 두고 시대를 반영하면서 서녀 명란이 지혜롭게 인생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여기 성한찰란에서는 명란이 소상으로 나온다. 명란처럼 영특하고 지혜롭고 주특기는 건축, 설계, 기관 만들기이다. 성한찰나는 소상과 능부레의 사랑, 그리고 잔인한 복수하지만 훈훈한 가족 드라마이기도 하다.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성한찰나는 가족이란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가족 드라마라고 하고 싶다. 부모님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동안 홀로 할머니 댁에 남겨진 소상. 소상은 숙모 길씨의 냉담과 음모 속에서 홀로 외롭게 자라게 된다. 그래서 소상은 당하고는 못 참고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 복수해야만 하는 당찬 성격이 되어버렸다. 10여 년이 흘러 부모님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두 오빠들과 소상을 찾아왔지만 엄마는 소상의 성격이 영 못마땅하다. 소상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엄마는 소상을 군벌로 다루기도 하지만 영특한 소상을 당해내지 못한다. 소상이 지혜로움을 미리 안는 불애과 원신은 그녀에게 반하고 만다. 하지만 소상은 루시 집안 누아와 친구처럼 풋사랑을 하게 되고 한 발 늦은 능불애는 소상에게 작별을 고하고 전쟁터로 떠난다. 루아와의 결혼을 꿈꾸고 있던 소상에게 루아의 옛 정혼자인 하씨 집안의 안성군이 전쟁에서 온 가족이 몰살하게 되고 안성군만 겨우 살아남게 되면서 하씨 집안의 장군 마지막 유언이 안성군과 루아와의 결혼이었다. 나라를 위해 온 가족을 잃은 하씨 집안에 대한 미안함의 소상은 루아를 안성군에 보내게 되면서 첫 번째 결혼은 실패하게 된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능불애는 당장 황제에게 소상과의 결혼을 청하게 되고 소상은 어떨결에 결혼을 승낙하게 된다. 하지만 소상에게 능불이는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었다. 이른바 고성사건에서 곽씨 가문이 멸족을 당하게 되고 겨우 살아남은 곽씨 부인과 조카인 능불애는 1년을 떠돌다 겨우 돌아왔다. 그 사이인 아버지 능익은 재혼하였고 고생만 한 곽씨 부인은 미쳐버리고 만다. 이런 어머니를 모시고 능불애는 복수를 다짐하며 흑의 기사단을 이끌며 역적의 무리를 소탕함과 동시에 고성사건을 재조사한다. 놀랍게도 고성사건의 배후는 자신의 아버지였지만 아버지가 역적과 결탁하여 고성사건을 일으킨 범인이라는 증언을 해줄 인물이 결국 살해당하게 되자 도저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능익을 처리할 수 없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수를 선택한다. 소상과 달달한 사랑이 결실을 맺지도 못한 채 능익을 죽이게 되고 페류나라는 낙인이 찍히며 소상과 헤어져 전장을 5년 동안 떠돌게 된다. 사실 능불애는 곽불이었고 그는 사촌과 장난으로 옷을 바꿔 입어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된 곽장군의 아들인 곽무상이었다. 그래서 페류나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다. 자신을 버리고 복수를 택한 능불애를 용서할 수 없었던 소상은 자신에게 엄마 같은 따뜻함을 보여준 황후의 병간호로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동안 자신을 아껴준 원신과 결혼할까 고민도 하지만 5년 후 능불애는 돌아왔고 소상의 모습을 여러 번 구하는 과정에서 소상은 능불애를 진심을 알게 되고 다시 만나며 결혼에 드디어 골인하게 된다. 복수 형식이지만 사실 이 드라마는 가족 드라마이다. 특히 황제와 황후, 월비 사이가 굉장히 흥미롭다. 연애 드라마에서 보이는 갈등 구조가 아니면서도 은근히 갈등 구조를 만드는 가족관계인 점이 독특하다. 우선 황제, 황후, 월비 모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황제와 월비는 원래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선씨 가문의 힘이 필요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황제는 선씨 집안 출신인 황후를 맞이하게 되고 본래 사랑하던 여인은 월비가 된다. 이쯤 되면 월비가 황후를 시기 질투하며 음모를 꾸밀 만도 한데 황후의 인품을 알아본 월비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황후를 깍듯하게 모시며 언니처럼 생각한다 하며 늘 황후를 따뜻하게 보필한다. 이에 황후도 자신의 아들이 암살 위험에 처했을 때 조차 절대로 월비를 의심하지 않고 월비가 사랑하는 남자를 자신이 빼앗았다며 항상 미안해한다. 이처럼 한 남자를 둘러싼 두 여인이 평화롭게 관계를 맺는 장면은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다. 그들의 관계를 보면 볼수록 긴장되는 마음이 풀어지면서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질 정도다. 하지만 이 좋은 사이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 황제는 황후를 폐위시키게 되고 황후는 황제를 만나 행운이었다고 말하면서도 다음 생에는 절대로 만나지 말자는 유언을 남기며 세상을 떠난다. 황후는 항상 황제와 월비가 다정하게 부부의 정을 나누는 모습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도 황후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통하는 평범한 부부가 되기를 평생 소망했다며 이제는 황후 자리에서 물러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 없이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황제에게 간청한다. 자신을 닮은 태자 또한 태자로서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정에 이끌려 다니는 모습이 안타까웠고 궁중의 암투에 이끌려 다니는 모습에서 아들을 강등하고 결국은 월비의 아들이 태자가 되도록 한다. 이렇듯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맘속 이면에서 부딪히는 여러 갈등들이 피비린내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에서 이 드라마가
다른 여타 드라마에서 볼 수 없는 매력을 지니며 인기를 끈 것이 아닌가 싶다.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좋아요.